안녕하십니까, 덕필입니다. 연말 OTT 대전에 다룰 만한 아이템이,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의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 예능은 역시나 흑백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를 달군 흑백 요리사 시즌2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리하는 걸 꽤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시청했습니다. 보고 나서 좋았던 점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제작 환경과 평판이 높은 양질의 도전자들, 균일한 재미와 미친 타이밍의 클리프행어 등이 있고, 아쉬운 점 한 3가지 정도 뽑아보자면 백종원 완성제의 여전히 차이나는 평가 기준과 좀 밋밋해진 도전자들의 캐릭터, 제작진들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가짜 명인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먹방보다는 레시피를 소개해주는 셰프들의 유튜브 채널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나 과거의 목진아 셰프, 승우 아빠죠, 박민혁, 신동민 셰프 같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화의 첫 번째 탈락자 신동민 셰프가 떨어졌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된 부분이 좀 있었죠. 일본의 유명 레스토랑 류긴의 시그니처를 훔친 거다 뭐다. 일단 신동민 셰프 본인은 어제 후일담 영상을 올렸지만 딱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신동민 셰프의 팬으로 대신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쇼츠나 게시글로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분자 요리, 사과 디저트를 표절한 것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신동민 셰프가 본인이 분자 요리의 창시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분자 요리 창시자 얘기하면 1990년 초까지 거슬러 가게 돼 거두절미하고, 일단 디저트 자체는 일본 류긴에서 셰프가 직접 연수해서 배워와서 한국에 선보인 거라 표절이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아무래도 안성재 셰프가 일식 파인다이닝 기반으로 해서 일을 시작했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게 분자 요리이기도 했기에 그래서 옛날 방식이라고 꼬집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안성재 셰프의 스타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한식 중식은 유독 올드 패션드, 노포 찾아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요리 경연에서는 하면 안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성격이 예전 것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신동민 셰프의 다음 라운드 못 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대는 더 화려해지고 참가한 요리사들 명성도 확실히 더 높았습니다. 시즌1의 성공을 넷플릭스가 더 큰 제작비로 보답했을 거고, 스타 셰프, 타 경연대회 우승자의 유명 맛집 사장님들까지 요식업계통의 히어로들 청출동이라는 느낌이 시작하자마자 확 와닿습니다. 아무래도 시즌1 영향으로 명성이나 파급 효과를 보고 느낀 셰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류는 아무래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2가 유독 미슐랭 별이 절대적일 만큼 실력의 상징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미슐랭이라는 체계가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해외에선 선정의 잡음도 있고 해서 한국이라고 별다를 게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연에서는 별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이번에 시청자들에게 얼굴 알려진 셰프들도 많은데, 반대로 새로운 인물들이 너무 조용하고 특색 없는 캐릭터들만 많아 보입니다. 편집 각이죠. 셰프가 요리만 잘하면 되지 싶지만 시즌1 유비빔 선생이나 짹짹이, 골목식당 1호 등등, 거기다 윤남노 셰프, 권성준 셰프, 극한의 컨셉러들이 있어 보는 맛이 있었는데 한 캐릭터 했던 인물들이 아쉽긴 합니다. 이번 시즌2는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좀 더 요리에 집중된 것 같고, 흑셰프, 백셰프들도 다들이 친분이 있는지 아는 척하기 바쁘고, 그러면서 다크호스가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없어진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 더 유명해진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대신 구성을 재밌게 잘해서 재미의 총량은 그대로여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캐릭터는 밋밋해져서 눈이 좀 안 가는데 참가자들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서 가게 이름만 들어도 관심이 간다고나 할까요? 오, 저기 유명한데 싶은 사장님들이 대거 출연해서 캐릭터적으로 재미없다는 것을 상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절묘한 클리프행어가 초반에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예능은 사전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소위 후킹되는 마무리를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번 흑백 시즌2를 보면서 이거 거의 마무리가 미드급인데?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1, 2화를 장식하는 숨겨진 셰프들, 김동현 최강록의 결말이라든가 3화를 마무리하는 선재스님과 옥동식 셰프의 흑백 대결까지 한 편만 보고 말기엔 너무나도 강력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회까지 보면서 걸리는 부분이 시즌1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초반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좀 랜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시즌1과 같은 1라운드 주제이지만 구성원이 바뀌면서 뭔가 애매해졌구나 느꼈습니다.
1라운드 주제가 가장 자신있는 최강 요리인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반복 시청해보니 좀 이중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단품 요리를 만드는 유명 맛집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참가했는데 당연히 자기 레시피를 자랑하러 나온 거일 텐데 그대로 하면 탈락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심사위원의 기준도 대중픽 백종원에게 걸리면 맛집 사장님도 통과할 수 있지만 안성재 셰프에게 걸리면 짤없이 탈락하는데 맛집 사장님들도 트레이닝 받은 셰프와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시즌 1부터 있었습니다. 시즌 2에서까지 차이나는 기준점을 보완할 생각을 안 하는 건 좀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자꾸 백종원에게 심사받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거슬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떡볶이집 사장님이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는 겁니다. 떡볶이에 명인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명인은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냥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명인, 명장 타이틀을 주는 거라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명인으로 오해하게끔 제작진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서 오게티가 생겼던 겁니다. 뭐라고 해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명인이라는 걸 오해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 5화 부분에서는 대결 멤버가 한 명이 줄었음에도 촬영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재미있는 대결 빼고는 전부 과감하게 내용을 줄여버렸습니다. 특히나 흑백 요리 대결은 아직 언급도 안 된 백요리사가 많아서 당연히 풀로 보여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생략된 거 아닌가 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스피디함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덕죽 셰프가 누굴 선택하는지는 멘트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럴 거면 중식마녀도 편집해버리고 바로 부채도사로 붙이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분은 양호합니다. 임성근 셰프를 비롯한 6팀은 진짜 하이라이트로 처리해버립니다. 대결이 거의 40초 컷. 분명 100셰프로 출연하고 기대한 바도 있을 텐데 6팀의 흑백 대결을 3분 컷 내버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프들 바로 방송국에 전화 때렸을 듯. 한편 이해는 됐습니다. 사실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시간 반을 집중해서 보기는 힘드니까요. 아마 줄이지 않았으면 방송 분량이 한 회차 더 늘어났을 텐데 훌륭한 선택과 집중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최종 라운드는 결국 흑 1명, 백 1명 대결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 냉부 출신의 요리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트레이닝을 받은 요리사와 매번 새로운 미션을 받아 요리해본 사람이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최종 파이널에 올라온 게 100요리사 대 100요리사면 사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와도 맞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끝에는 지난번처럼 100에는 노련한 셰프, 흑에는 언더독 젊은 셰프였던 거를 지켜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원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겠냐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제작진의 강력한 권한은 어떤 미션 주제로 사람들을 필터링 하느냐가 강력한 권한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까지는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흑백의 물줄기를 가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퀴즈쇼에서 진행자가 퀴즈를 난이도를 조정해서 탈락시킬 수도 있고 우승시킬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지선 셰프도 편의점 미션에서 멘붕이 왔다고 했던 것처럼 언제든 추가 미션이나 미션 변경으로 백요리사들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을 만족할 만한 디저트 미션이라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죠. 부디 앞에 차의 흥미진진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단체 대결과 5인, 3인 대결을 거치면서 누가 최종에 갈지 대충 보이긴 합니다. 7회차까지 본 걸 바탕으로 제 맘대로 우승 후보군을 좀 뽑아보자면 누가 봐도 흑수저에선 요리 괴물님이 우승 후보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송은 셰프를 디스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는데 거의 미국 코미디언인 줄 알았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도 대성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단체 대결에서도 엄청난 리더십과 요리 욕심을 보이는데 웬만해서는 백수저들도 이기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경연 끝나면 바로 가게 내실 듯. 그리고 백수저에서는 누가 봐도 각성한 최강록 셰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간 조용하고 소심한 듯 했던 초반을 지나서 단체 미션에서는 각성하고 변신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게 역시 경연 프로 베테랑이네. 일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썼지만 이 글을 쓸 때쯤 인터넷에 퍼진 얘기가 시즌1 기자 간담회에 나온 분들이 탑 8이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보니 진짜였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이미 떨어진 셰프도 있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승자는 여기 끼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마 그러면 과연 시즌2 기자회견 멤버들이 탑 8일지 아니면 제작진들이 반전을 줬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왜 언더독보다 백수저를 응원하게 될까였습니다. 저도 살짝 그렇게 느껴져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사처럼 백요리사들이 스타 셰프인데도 흑요리사보다 덜 권위적이고 동료들과 협동심도 더 뛰어났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 생각엔 낯익은 캐릭터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호영, 샘킴, 손정원 냉부 3대장 말입니다. 영화든 예능이든 누군가의 자신을 투영을 해야 그걸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스피디한 편집을 위해 서사가 다 잘려나가 언더독들인 흑요리사에게 감정을 투영할 만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제작진이 신경 쓴 사연이 진한 인물 프렌치 파퍼나 무쇠팔 같은 캐릭터가 이미 탈락하고 요리는 잘하지만 시청자들이 호감가거나 마음을 싣고 싶은 인물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익숙한 백 셰프들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기 전에 흑요리사들의 서사를 좀 더 쌓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앞서 말한 최종장엔 흑백 대결을 해야지 재미도 찾고 프로그램 장의성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은 용머리를 했으니 마무리도 용꼬리로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작진들이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덕PD입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